안녕하세요. 영어 튜터 제이콥입니다. 오늘은 과거 분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분사는 past participle이라고 하며 past는 과거, participle은 분사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줄여서 p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분사라고 하면 현재 분사에서 배운 바와 같이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주는 방법이며 과거 분사는 뭐뭐 된, 뭐뭐 해진이라는 과거이면서도 당하는 느낌을 주는 형용사입니다. 이제 수동태에서도 이어서 배워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과거 분사 역시 명사 뒤에 나오게 돼서 명사 플러스 과거 분사는 뭐뭐 된, 뭐뭐 해진 명사라는 표현을 만들어 줍니다. 영어 공부를 할 때 중요한 점은 동사를 외울 때 과거형뿐만 아니라 과거 분사형도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과거 분사 형태가 많이 쓰일 뿐더러 현재 완료 시제에서 배웠듯이 시제에서도 활용이 많이 되고요. 수동태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 분사 예로 take는 일단 보면 take는 take의 과거 분사형으로 가져가다 라는 말에서 뭐뭐 해진이라는 의미를 붙여주시면 돼요. 즉, take는 가져가진 이라는 말이 되면 유명 액션 영화 테이큰의 제목이기도 하죠. 가져가진 이라는 것은 정말로 물건이 가져가진 것일 수도 있지만 납치된 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made는 make의 과거형이자 과거 분사형으로 일반적으로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똑같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배울 made는 일반적으로 명사 근처에 나오는 것을 이제 유의하셔야 되고 이는 만들어진 이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know는 know의 과거 분사형으로 과거형 knew와는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know라는 알다라는 뜻에서 뭐뭐 해진 이라는 의미를 붙여서 알려진 이라고 뜻을 가진다는 것을 이제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told는 tell의 과거 분사형으로 말해주다에서 말해 주어진, 즉 들은 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listen to나 hear처럼 이제 자주 활용이 되니까 be told라고 하면 이제 listen to 혹은 hear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역시 봐야 될 단어 중 하나입니다. 투부정사와 현재 분사와 마찬가지로 과거 분사의 장점은 단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 단어를 외우지 않더라도 의미를 손쉽게 만들 수 있고요. 문장 안에 더 많은 의미를 구체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동사표에 나와 있는 과거 분사들만이라도 단어의 뜻을 꼭 만들어 보고 익숙해질 때까지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과거 분사를 만드는 과정을 보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 분사는 동사 하다에서 뭐뭐 된, 뭐뭐 해진이라는 형용사의 뜻으로 바꿔주는 것이고요. 다음 리스트는 이제 기본적인 동사를 제가 이제 가져온 것이고요. use는 이제 사용하다, find는 찾다, believe는 믿다, write는 쓰다, provide는 제공하다, create는 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동사의 과거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d와 write는 대표적으로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과거형을 만들 때는 다른 동사와 다르게 ed를 붙이지 않고 새로운 단어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파트 주의해서 꼭 외워주시고요. 차례대로 보면은 used는 사용했다, found는 찾았다, believed는 믿었다, wrote는 썼다, provided는 제공했다, created는 창조했다 라는 뜻이고요. 과거 분사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대부분 비슷하지만 write의 과거형과 다르게 write는 과거형과 다르게 written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또 있어요. 그래서 단어마다 이게 다른데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이 같은 게 일반적이지만 어떠한 단어들은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이 점을 유의하고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used의 뜻부터 과거 분사형의 뜻부터 각각 보게 되면은 used는 뭐뭐 해진이라는 뜻을 붙여서 혹은 뭐뭐 된이라는 뜻을 붙여서 사용된, 즉 사용하다에서 사용된이라는 의미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find는 찾다였지만 여기 과거분사 found는 찾아진, 즉 발견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believe는 믿다였지만 believed는 믿어진이라고 이제 만들 수가 있겠고요. write는 이제 쓰다이지만 written은 이제 쓰여진이라고 이제 바뀌어지게 될 거고요. provide는 이제 제공하다이지만 provided는 뭐뭐 해진, 뭐뭐 된이라는 뜻을 붙여서 제공된이라는 뜻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create는 창조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created라고 하면은 창조하다에서 창조된, 즉 만들어진 이라는 뜻이 이제 탄생이 하게 되고요. 이는 이제 made와 비슷하다고 이제 알고 있어야겠죠. 이번 장에서는 유의해야 할 동사들로 예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과거 분사를 만들 때 이제 주의할 동사는 수요 동사, 즉 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들과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감정 동사를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동사들은 약간 뜻이 특수하기 때문에 뜻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요 동사 예제로 이제 give, tell, show를 준비했고요. 감정 동사의 예제로 surprise, bore, excite라는 동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각각의 이제 과거형은 gave, told, showed, surprised, bored, excited 라는 단어가 있고요.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give는 주다, gave는 주었다, 줬다라는 의미가 생기고 tell은 말해주다 라는 뜻입니다. 말하다가 아니라 말해주다예요. told는 당연히 말해주었다 라는 뜻이 생기고요. show는 보여주다, showed는 보여주었다 라는 뜻으로서 동사에 전부 다 주다라는 뜻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surprise는 놀라다가 아니라 놀라게 하다라는 동사고요. surprised는 놀라게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bore는 지루하다가 아니라 지루하게 하다이고요. bored는 지루하게 했다라는 뜻이 생깁니다. excite는 신나게 하다, excited는 신나게 했다라는 뜻을 이제 만들어 주고요. 이 동사들은 이제 전부 다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죠. 자, 이거는 이제 과거 분사 형태이고요. 이제 give는 given으로, tell은 told 등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각각의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give는 주다이지만 give는 이제 give 주다라는 뜻에서 과거형의 느낌과 당하는 느낌의 뜻을 줘야 됩니다. 즉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주다를 당한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주어진이라는 말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tell은 말해주다예요. 역시 told는 말해주다를 당한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해진이라는 뜻이 되어서 즉 들은이라는 의미를 받게 됩니다. 이제 주어진이라는 뜻은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받은이라고 이제 의미를 바꿀 수도 있고요. 말해진은 들은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파트는 나중에 수동태를 할 때 되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 당하는 느낌과 과거의 느낌이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show는 이제 보여주다라는 뜻이고요. 이를 이제 shown 이라고 과거 분사 형태로 바꾸게 되면은 보여주다를 이제 당한 거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에 의해서 보여진 거겠죠. 그래서 보여주다가 보여진으로 바꿔지는 거고요. 이제 감정동사 surprise부터 볼 텐데 surprise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뭐 하게 하다예요. 놀라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제 하다라는 이 파트만 저희가 바꿔주면 됩니다. 하게라는 뜻을 건드리시면 안 되고 하게 하다에서 하다만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앞에서 한 것과 같이 하다를 된 뭐뭐 해진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urprised의 뜻은 놀라게 하다에서 놀라게 된이라고 바꿔준 것이고요. bore는 지루하게 하다이고요. bored는 지루하게 된 겁니다. excite는 신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excited 과거 분사 형태는 신나게 된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아래 보면은 제가 excited 과거형에 이제 실수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봐주시면 이제 고쳐서 과거 분사 형태와 똑같은 거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본 것처럼 과거 분사는 이제 주다라는 뜻의 수요동사와 하기하다라는 뜻을 가진 감정동사에서는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surprise는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놀라게 된 거다라는 이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 들고 가셔야 되는데 surprise에 ing를 붙이게 되면은 저희가 surprising이라고 해서 놀라게 하는 이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즉 저는 I am surprising 이라고 잘 쓰지 않습니다. 똑같이 I'm boring 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I'm bored, I'm surprised 라고 이제 말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파트는 나중에 수동태에서 한번 다시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 분사의 예제를 이제 볼 텐데 자, 과거 분사는 현재 분사와 비슷하게 생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도 생략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예제를 보게 되면은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첨부하다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파일은 이제 영어로 file입니다. 이제 F이기 때문에 P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file이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첨부하다는 attach, 붙이다 라는 단어를 저희가 쓸 거고요. 그래서 첨부된 파일은 a file attached 라고 말해주시면 돼요. 이제 attached인데 어디에 붙어 있어요? in the email. a file attached in the email 이라고 이제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은 이 제품에 사용된 재료 자, 이 표현에서는 이제 사용하다와 재료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될 거고 만약 제품도 뭐로 쓴다고 하면은 이제 알아야겠죠. 재료는 이제 material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사용하다에서 사용된으로 바꿔진 거기 때문에 사용하다는 use라는 단어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은 product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재료인데 사용된 재료예요. 그래서 일단 재료부터 말을 해줘야겠죠. Materials used 어디에? 이 제품에 in this product 라고 이제 말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제품에 사용된 재료는 materials used in this product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들은 꼭 말로 해보셔야 돼요. 스피킹을 공부할 때는 연습이 최고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말로 해보셔야 돼요. 자, 다음 표현은 이 실험에서 발견된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자, 실험은 experiment라는 단어이고요. 사실은 fact라는 단어로 쓰겠습니다. 발견되는 이제 발견하다라는 find라는 동사에서 아까 바꾼 것처럼 똑같이 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발견된이기 때문에 found라는 형용사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발견된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을 먼저 앞에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a fact 어떤 사실이에요? found 발견된 사실이에요. 어디에서? 이 실험에서 in this experiment. a fact 어떤 사실? found in this experiment 라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이제 제네바에서 촬영된 영화라는 표현이고요.
영화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movie라는 단어를 쓸 테고 촬영되는 역시 촬영하다라는 동사에서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제 film이라는 단어가 영화라는 말도 있지만 촬영하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촬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ilm을 바꿔서 filmed라고 이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 표현을 만들어 보면은 촬영된 영화예요. 그래서 a movie 영화인데 어떤 영화? filmed 촬영된 어디에서? in Geneva a movie filmed in Geneva 라고 이제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말로 한 번씩 꺼내 보시고 모르는 단어는 공책에 정리해서 꼭 다들 외우시기 바래요. 다음 표현은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는 표현이고요. 자, 농산물은 이제 agricultural product도 괜찮겠지만 저희는 여기서 농장 제품이라고 해서 farm product라고 말하겠습니다. farm product 농장 제품 생산하다라는 말에서 이제 바꿔준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생산하다 produce라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지역은 area라고 해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게 되면은 생산된 농산물입니다. farm product produced 생산된 어디에서? in this area 그래서 farm product produced in this area 라고 이제 저희가 하나의 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현은 1910년대에 쓰인 기사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기사는 이제 뉴스 기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article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article 1910년대라고 하면은 이제 1910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191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1919년까지 말해주겠죠. 그런 대라는 뜻은 이제 저희가 숫자 뒤에 s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쓰인 기사죠. an article 쓰인 written 언제? in 1910s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n article written in 1910s. 자, 다음 표현은 파란색으로 칠해진 건물인데요. 빌딩이죠. 일단 건물은 building. 칠하다라는 동사에서 이제 과거분사형을 바꾸게 되면은 칠해진이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는데 칠하다는 paint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배운 color이라는 동사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칠해진 건물이에요. A building painted. 자, 어떻게 칠해졌습니까? 파랗게 칠해졌죠. 파랗게. 그래서 a building painted blue 라고 이제 말하시면 될 것 같아요. A building painted blue. 자, paint는 역시 컬러처럼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뒤에 형용사를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형용사를 붙이시면은 파랗게 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과거 분사를 이제 문장을 통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내일 새로 총지배인으로 임명된 매니저가 올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총지배인, 이제 가장 높은 사람들 말해줄 때는 가장 많은 일을, 가장 일반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general 이라는 뜻을 저희가 말해주고요. 지배인은 manager, 그래서 general manager라고 이제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임명된 이라는 말은 appoint, 즉 임명하다에서 바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임명된 매니저가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매니저가 올 거냐면은 the manager appointed 뭘로 임명됐을까요? as a general manager 그 사람은 will come 올 것입니다. tomorrow.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은 the manager appointed as a general manager will come tomorrow 라고 이제 문장을 좀 길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 이 표현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 매니저는 뭐 총지배인이다.
그 총지배는 내일 올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문장으로 말해줘야 되겠지만 이제 과거 분사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그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칠 수 있죠. 그래서 꼭 알고 있으셔야 되는 방법이고요. 과거 분사의 중요성을 여기서 좀 느끼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꼭 다 외워주시고요. As a general manager, 여기서 as는 뭐뭐로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manager appointed, 그 매니저인데 appointed, 임명된 거죠. 뭐로써? As a general manager, 그런 사람이 will come, 올 거예요. 언제? Tomorrow, 내일 이라고 이제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은 이제 이 섬에 숨겨진 보물이 어제 발견되었다 라는 문장이에요. 숨겨진은 이제 숨기다에서 바뀌어진 거겠죠. 숨기다가 당한 거니까 숨겨진 거죠. 숨기다는 hide, 숨겨진. hide의 과거 분사형은 hidden입니다. hidden. 보물은 저희가 treasure이라고 쓸 거고요. 그래서 숨겨진 보물이 발견되었다. 숨겨진 보물. The treasure hidden. 어디에? In this island. 그것이 발견되었대요. is found. 언제? 어제. yesterday. 라고 이제 말하게 되어서 The treasure hidden in this island is found yesterday. 라고 이제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파트는 다른 파트가 아니라 The treasure hidden 까지 말하는 파트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 hidden in this island까지 이제 말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과거 분사를 응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은 이제 비행에 소모된 연료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킨다, 가속화시킨다 라는 이제 표현이고요. 비행은 flight, 소모된 연료, 즉 소모하다라는 consume에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연료는 fuel 이라는 단어를 쓸 테고 지구 온난화는 global warming이죠. global warming. 가속화시킨다는 가속 페달, 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속 페달, accelerate 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에 소모된 연료를 먼저 말하게 되면은 fuel consumed, 소모된 연료예요. fuel consumed. 어디서? in airplane, 비행에서 혹은 비행기에서. 자, 비행기에 소모된 연료라고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fuel consumed in airplane, 비행기에서 소모된 연료가 accelerates, 가속화시킵니다. 뭘 가속화시킵니까?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를. 자, 그래서 이제 fuel consumed in airplane 이라고 만드시는 방법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뒤 문장은 더 별 특별한 게 없는 그냥 설명식 문장이기 때문에 단어만 알고 있으면 만드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있고요. 다음 문장은 이제 정부로부터 지급된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을 크게 도와주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정부는 government, 지급되는 이제 지급하다, 주다라는 뜻에서 바꿔진 주어진이라고 given을 쓸게요. 지원금은 support fund 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소상공인들은 이제 간단하게 small business 라고 저희가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만들어 보면 일단 지급된 지원금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지원금이 맨 앞에 나와야 됩니다. support fund 어디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given by government. 그것이 어떻게 했어요? helped, 도와주었어요. 누구를 도와줬을까요? small business,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크게, greatly. 즉, 문장 합쳐보면은 support fund given by government has helped small business greatly. 여기서 given은 저희가 당연히 by government라고 하면은 이제 정부로부터, 정부에 의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iven이 빠지더라도 별로 의미가 바뀌지 않습니다. 즉 생략이 가능한 과거 분사였고요. 다시 한번 말해보면은 support fund given by government
has helped small business greatly. 여기서 has helped라고 쓴 거는 저희가 현재 완료형을 쓴 거기 때문에 만약 이 표현을 모르신다고 하면은 현재 완료 시제 편을 강의를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얗게 변한 피부가 지난 1년간 나를 짜증나게 했다. 짜증나게 하다는 일단 irritate란 단어입니다. irritate. 여기서 모르는 단어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변하게 된 피부예요. 변한 피부가 이제 변하게 된 피부인데 변하다는 일단 turn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고요. 그래서 변하게 된 거니까 turned 과거 분사형으로 ed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 분사형을 만들 때는 과거형처럼 똑같이 만드시면 되는데 대부분 동사 뒤에 ed를 붙이시면 돼요. 물론 그게 아닌 경우도 되게 많긴 하겠지만 ed를 붙인다고 일반적으로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얗게 변한 피부를 일단 먼저 말해줘야 되는데 스킨이에요. 스킨. 그쵸? 어떤 스킨이냐면은 변한 스킨입니다. skin turned 어떻게 변했어요? white 하얗게 변했어요. 그것이 has irritated 짜증나게 했습니다. 짜증나게 해오고 있어요. me 나를 얼마간 지난 1년간 for last 1 year 이라고 이제 말해주시면 되는데 문장을 합쳐보면은 skin turned white has irritated me for last 1 year 이라고 이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과거 분사를 문장을 통해서 좀 배워봤고요. 보게 되면은 이제 과거 분사라는 이제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전부 다 뜻이 뭐뭐 된, 뭐뭐 해진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 패턴만 알고 있으면은 문장을 만들 때 이제 급조해서 만들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꼭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강의는 수동태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태는 이제 과거 분사와 연결해서 꼭 봐야 되는 파트이고요. 이제 이걸 배우시게 되면은 영어를 잘하시게 되는 밑거름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지인분들에게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